우리 대통령이 어떤 직업입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 편하게 하고 일자리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할 때 돈만 퍼줬지 뭐 했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GTX 만들고 일자리 만들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김문수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 강한, 강력한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론조사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기필코 반드시 역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6월 3일에 꼭 투표해 주십시오. 기호의원 김문수 후보를 향해 투표를 꼭 해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김문수 대통령 외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우리 후보님이 오시면 이거보다 100배, 1000배 서울 끝까지 들릴 수 있도록 더 큰 목소리로 함성을 외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준세 군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 자리에 지금 유명한 개그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동수 개그맨,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MBC 개그맨 신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신촌 분위기 좋네요. 박수 한번 칠게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애국자분들 말고 지나가는 시민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바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지하철 타러 오신 거 알고 있어요. 일본으로 가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일요일, 이 자유가 이재명 대통령 되면 사라지는 자유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신촌에서 친구들 만나야 되고 누구 욕도 조금 해야 되는데 바로 하면은 검열당해서 감옥 가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맞죠? 그리고 저는 하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아드님께서 앞으로도 도망 안 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질타하면 바로 감옥 갈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지금 이 선거는 청렴 결백한 김문수 후보와 아주 가짜 후보인 이재명이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 자유를 원하시는 지금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들 꼭 6월 3일 날 김문수 후보에게 정정당당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정정당당히 살겠습니다. 방탄조끼 안 입을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즐거우시죠? 행복하시죠? 자, 이 분위기로 그대로 이어가서 6월 3일 날 대통령 되는 사람 누굽니까? 누구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문수로 행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연예인 선배님들 모시고 왔는데 이분 뜨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 후배가 먼저 해야겠다. 강석아, 네가 먼저 해라. 자, 오늘 컨셉을 좀 잡았어요. 암행어 사람이다.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배우 차강석 씨입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애국자 여러분. 배우 차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저기 지금 잡범을 잡으려고 암행어사 복장으로 지금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형수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짓거리를 하고 그리고 총각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정말 잡범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단 말입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잡범은 제가 오랏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드럼통에 담아가지고 제가 갖다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실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좌파랑 다르게 우리는 주권 행사를 투표로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전투표 하신 분들, 여기 나와신 분들 안 계시죠, 여러분? 우리 투표날 언제입니까, 여러분? 6월 3일입니다. 그때 뽑아야 될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대통령 누가 될 겁니까, 여러분? 제가 끝까지 싸워가지고, 심지어 저는 참관인으로 제가 이제 있으면서 참관인들 쉴 때 사전투표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전투표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투표로 반드시 우리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싸워가지고 김문수 대통령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목이 다 쉬었어요. 여러분들, 야인시대의 나 이마수야 열정 배우입니다. 배우 최준용 선배님 소개하겠습니다. 목소리 봐라.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애국 시민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구하려고 여기 나오신 거죠? 네. 누가 대통령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우리 김문수 후보님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나오신 거죠? 감사합니다. 저 투표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습니다. 예. 6월 3일 하려고 안 했습니다. 예. 투표들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예. 사전 투표율이 예상보다 낮습니다. 그렇죠? 본투표 우리가 열심히 해서 투표율이 한 80% 가까이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본투표를 보여줍시다. 우리 우파의 힘을 보여줍시다. 좌파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립시다. 김문수 한번 대통령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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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문수 후보님 흠잡을 거 하나도 없어요. 아시죠? 우리 후보님 흠잡을 게 없으니까 엊그저께 유시민이라는 작자가 우리 사모님을 건드렸어요. 아시죠? 정말 잘 건드려줬어요. 유시민 작가. 그래가지고 우리 올라갈 것 같아. 그쵸? 네. 야, 우리 유시민 작가를 욕을 했었는데 우리 유시민 작가한테 정말 감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감사드릴 건 감사드리는데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 그게 무슨 사과야! 그리고 우리 사모님 고졸이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대졸이야! 어디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후보님 오고 계십니다. 후보님한테 들릴 때까지 크게 들리게 이번에도 2번이 이긴다 외쳐볼게요. 자, 지난번에도 2번이 이겼잖아요. 그쵸? 자, 이번에도 2번이 이긴다! 이긴다! 이기자! 김문수 만세! 자, 호랑나비 흥국영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저를 환영하면 후보가 바뀌는 줄 알아요. 그렇지 마세요. 신촌에 사람 엄청나게 많이 나오셨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얼마나 나라 걱정하고, 잘못될까봐 잠들도 못 주무시고, 요새 식사도 잘 못한대요. 나도 새벽에 일어나. 아무 때나 일어나. 잘못될까봐.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6월 3일 날 반드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됩니다. 이미 지금 언론에서 발표가 아직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미 결정이 난 모양이에요. 그동안에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저 하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이. 저 하늘에서 연락이 왔잖아요. 김문수 화이팅 대통령. 그러니까 하루 이틀만 조금 참으시고 건강 들으시고 행복하시고 우리 자녀분들한테 우리 청년분들한테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우리가 6월 3일 날 꼭 찍어야 됩니다. 저를 찍으면 안 돼요.
혹시 김용국 찍겠다는 분? 안 돼, 안 돼, 큰일 나. 2번을 찍어야 돼. 감사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많이 나오신 거 보면은, 이미 대선은 끝났다. 역전이 됐고, 아마 우리 국민들이, 저희 보수우파 분들이, 예. 여보세요. 네가 뭔데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들이대는 거예요. 어디서, 외국에서 왔어요? 끝까지 알았어. 저번 얘기는, 하루 이틀 남았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죠? 알았어. 인물은 좋네, 인물은 좋아. 자,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래요. 투표 안 한 분들 전부 전화해서 6월 3일 날 꼭 2번 김문수 후보 대통령 당선시키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내일 서울시청 앞 거기서 마지막 유세하는 모양인데 신천에 오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도 김문수 대통령 3번 들이대고 가겠습니다. 자,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강원동지 여러분, 지금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소울을 새롭게 서울 신촌 집중유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사회를 맡은 서울시의원 김혜지, 수석 부대변인 최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에 오신 주요 당직자 및 서울시당 주요 당직자, 선대위 관계자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실 거죠? 네, 가장 먼저 나경원 국회의원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다음으로 김영동 중앙선대위 홍보유세 부본부장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서대문구 주민이십니다. 인요한 의원님. 자, 다음으로 신동욱 수석 대변인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이용호 서대문 갑 당협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얘기하면 되나요? 반갑습니다. 저 서대문 갑 당협위원장인 이용호 전 국회의원입니다. 엊그저께 사전투표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전북 순창입니다. 69.3%. 제가 1년 전까지 순창이 제 지역구였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이 제 지역구였는데 지난 대선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그래도 국민의힘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래서 제가 이쪽으로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살짝 걱정이 되는 것이 이번 대선 괜찮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전 제 지역구에 있는 여러 사람이 저한테 문자, 카톡 와서 문수 대승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짠가 하고 제가 여러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호남에서도 김문수 바람이 의외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민주당은 그래도 어쩔지 모르지만 절대로 이재명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20대 젊은 대학생들 중에서는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이재명만은 안 된다.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한테 당부하기를 그런데 서울이 걱정이라고 서대문이 걱정이라고 걱정 정말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서대문이 걱정입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이 가장 스윙보터 지역이 서대문입니다. 서대문에서 이기면 서울을 이기고 서울이 이기면 대한민국에서 이긴다. 저는 이렇게 자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지금 이 사전투표율 높은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이거 호남에서 거기는 다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시장, 군수 100% 사실상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후보가 대통령 혹시라도 되면 공천 못 받을까 봐서 총동원령을 내려서 다 동원한 거예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6월 3일 대선에서 우리가 정말로 혹시라도 우리가 좀 뒤지나 이런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호남에서 뜻있는 사람들은 영남을 걱정합니다. 영남에서 왜 이렇게 투표율이 낮은가? 영남에서 결집해주고 또 수도권에서 이겨주면 이번 6월 3일 날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역전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 김문수 후보 저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그런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 가지만 다른 분들이 잘 얘기하지 않는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민노총 있잖아요. 민노총은 역대 대대 선거마다 항상 민주당 후보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런데 이번에 민노총이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민노총이 중립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질 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김문수 후보야말로 정말로 이 젊었을 때부터 노동운동을 한 진정한 노동운동의 정말로 스스로가 노동자를 자임한 그런 분이고 또 스스로가 서민이고 노동자입니까 여러분?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민노총도 도대체 이재명은 지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중립을 지키고 있는데 언론들이 다 한쪽으로 넘어간 바람에 잘 보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나가셔서 민노총이 중립을 지키는 거 꼭 말씀을 좀 해주시고 내일 모레 우리 김문수 후보 꼭 압도적으로 밀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정당당 김문수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자 우리 김문수 후보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서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저희들이 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탄핵으로 고생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가지 경제도 어렵고 지금 일자리도 없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50만 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쉬었음. 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쉬고 계십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를 살려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담아서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사과와 또 다짐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큰절을 한번 올리려고 하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국회의원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나경원 의원님부터 이명환 의원님, 또 김영동 의원님부터 또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받아주십시오. 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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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지역에 우리 이영호 의원님하고 송주범 우리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 우리 서대문입니다. 우리 두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안 뽑아주셨죠? 다음에는 뽑아주시죠?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꼭 좀 다음에 우리 국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다음에 꼭 국회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전병헌 대표님 오시죠. 전병헌 대표님은 이낙연 총리 아시죠? 이낙연 총리가 상임 고문으로 있는데 상임 고문으로 있는 그 당에 지금 대표가 전병헌 우리 대표님인데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예.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간단하게 인사를 먼저 드리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서대문구 구민 여러분과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소개해드린 새미래민주당 대표 전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당 후보는 아니지만 너무나 알고 보니 훌륭한 분이어서 목이 터져라 라고 김문수 대통령을 외치고 다니다 보니까 목이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연설보다도 간단하게 낭독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이낙연 전 총리와 저 그리고 우리 새미래민주당은 15만 명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하고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고 지지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재명 한 사람이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을 모두 장악해버리고 브레이크와 견제 없이 총통 독재를 하는 괴물 정권의 출현을 반드시 막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대선에서 24만 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저희 당원 15만 명이 열심히 노력해서 30만 표 이상은 가지고 올 테니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맡아주십시오. 오늘의 이재명 민주당은 상식과 양심이 사라지고 오직 방탄과 광기의 아부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선입견을 이겨내고 보니 파파미 후보입니다. 파도 미담만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은 파파추 후보입니다. 파고 파면 팔수록 추한 모습과 추잡함만 나옵니다, 여러분. 파도 미담만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간 김문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낙연 대표와 저 전병헌 그리고 우리 새미래민주당 당원들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김문수를 향한 유시민 작가의 공격은 결국 본인의 천박한 인식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태도와 인식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사과했다고 하니까 끝난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단순한 다소의 거친 표현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사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여성 전체를 폄하한 것이고 모든 여성 노동자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들을 모욕한 발언이자 쓰레기 같은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야말로 유 작가가 작년 총선을 앞두고 20, 30대 청년들에게 얘기했던 쓰레기보다 더 부패한 쓰레기 같은 발언입니다. 사과란 잘못의 본질을 정확히 인정하고 그에 대해 분명한 언어로 책임을 지는 행위입니다. 아까 김문수 후보와 여러 당협위원장들이 큰절로 국민과 여러분께 사과하는 거 보셨죠? 그것이 사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맨날 입만 열면 계엄이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김문수 후보가 사과를 안 했다고 계속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과 가족을 방탄을 하더니 유시민 씨까지 얼버무리며 비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유시민과 이재명은 한통속이고 원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천박하고 쓰레기 같은 인식은 반드시 심판하고 기필코 추방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방탄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 헛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는데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게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까? 5월 반도체 수출액이 138억 달러로 최대 역대 기록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어제 오늘은 윤석열이 김문수라고 하고 김문수가 윤석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윤석열입니까? 누굽니까? 윤석열과 김문수는 다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할 때 김문수의 왕년의 민주화운동 그리고 강직함을 잘 알기 때문에 계엄령을 죽기 살기로 반대할 거를 알고 미리 연락을 안 했던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미래민주당과 김문수 후보는 제7공화국 개헌연대와 개헌협약을 맺었습니다.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구체적 개혁으로 답하겠습니다. 여러 정책 협약 중 우리 젊은이들과 직장인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만 3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SNS로 올리겠습니다. 첫째, 직장인 연차 개혁입니다.
2003년 이후 22년간 직장인 연차는 15일로 꽉 묵혀 있었습니다. 20일 이상으로 늘려서 여가와 휴식의 패러다임을 선진형으로 바꿔야겠습니다. 게임산업 제도약화, 스포츠 중흥,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를 게임산업의 메카와 상암동 지역을 e스포 지역의 중심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산업, 김문수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선진국가로 도약해야 되겠습니다. 1500만 반려인 시대에 가장 현실적으로 확실한 반려동물 정책을 가진 김문수 후보를 1500만 명 중에 한 사람의 반려인으로서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괴물 독재를 막고 국민 통합의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 길에 우리 새민일의 민주당은 김문수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뭉칩시다. 반드시 해냅시다. 아직 2%가 부족합니다. 젖먹던 힘까지 끌어냅시다. 김문수를 선택해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운수 대통의 나라로 전신시켜 갑시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여러분, 조금 전에 황교안 전 총리도 본인이 사퇴를 하고 저를 지지한다는 거 들으셨죠? 여러분, 지금 판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제까지는 가짜라고 하고 이제부터 진짜라고 하는 이 가짜를 물리치기 위해서 판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짜는 국민이 겁이 나서 방탄조끼를 입어야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방탄조끼 없지요? 저는 방탄조끼를 입지 않습니다. 김문수! 저는 양심을 지키는 국민 여러분이 저의 방탄조끼입니다. 저는 제 양심이 저의 방탄조끼이고 국민들께서 저의 양심을 믿고 또 지지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방탄조끼지, 방탄조끼를 아무리 이분들 양심이 가책이 있어서 벌벌 떠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방탄조끼도 부족해서 이제는 방탄유리까지 덮어쓰고 있어요. 방탄유리로도 부족해가지고 이제는 방탄법까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재판받고 있는 6개 법, 대통령이 되면 이거 싹 중지시키는 이재명 범죄 방탄법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얼마 전에 바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선거법에 거짓말죄 유죄 판결 내린 거 아시죠?
이렇게 거짓말 죄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은 당연히 반성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자기를 유죄 판결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도둑이 오히려 거꾸로 도둑이 경찰봉을 뺏어가지고 판사를 두들겨 패고 경찰을 두들겨 패고 검사를 탄핵하는 이런 뻔뻔한 방탄 입법을 우리는 반드시 물리쳐야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아마 여러분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장관, 감사원장 탄핵하고 계속 검사 탄핵한 거 다 보셨죠? 이제 대법원장까지 탄핵하면 방금 우리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지금 이렇게 범죄자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방탄하기 위해서 괴물 악법을 만들어내는 것 이거 여러분 막을 수 있죠? 막아내셔야 되겠죠? 국회의원을 193명이나 가지고 온갖 악법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부족해서 이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그런데 지금 이 윗물에 가장 부패하고 거짓말 잘 시키고 자기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법을 만드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거짓말 공화국, 부패 공화국이 되겠죠? 지금 이 대장동이라는 것은 30만 평도 안 되는 땅이에요. 저는 이것보다 수십 배 많은 개발을 했습니다. 수원의 광교 신도시, 또 성남의 판교 신도시, 그리고 저 평택의 삼성 반도체 첨단 산업단지 이런 것 전부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 수십 배를 개발했지만은 김문수가 또 김문수 주변 공무원들이 구속됐다 소리 못 들었죠? GTX라는 세계 최고의 고속 지하철도를 개발했고 지금 A 노선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철도를 개발하고 도로를 닦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신도시를 만들었지만 김문수 주변 사람이 여러분 구속되거나 의문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있습니까? 저는 청렴영생 부패즉사 공무원이 깨끗하면 영원히 살 것이요 공무원이 부패하면 즉사해버린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만들어서 계속 제가 경기도 공무원들한테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가장 부패한 경기도를 제 재임 중에 바로 전국 1등 청렴 우리 광역도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윗물이 깨끗해야 아랫물도 깨끗하지요. 성남시 그 조그마한 대장동 개발 하나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또 감옥에 가 있고 지금도 재판을 5개나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저 꼭대기 대통령을 시키면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가 부패공화국으로 빠지겠죠? 이거 용서할 수 없지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대북 송금 쌍방울이라는 개인 회사를 이용해가지고 북한에다가 100억의 돈을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워싱턴 한인회장 신 목사라는 분이 고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미국 국무부,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5월달에 고발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유엔 제재 자체가 북한에 돈을 직접 갖다 주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거나 이 북한의 현금을 근거 없이 신고하지 않고 비밀 송금하는 것은 모두 처벌돼서 미국에 입국하지는 물론 못하고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유엔 제재에 참여한 나라에는 입국도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화영이라는 그 부지사, 경기도 부지사 이화영은 이 돈을 갖다 준 것으로
지금 징역 7년 8개월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그 지사는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사가 모르는 대북 송금을 부지사가 할 수 있습니까? 대장동에서도 지금 시장이 모르는 개발을 그 밑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나 사장이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도시계획법의 기본이고 또 대북 송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을 조금만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이 지금 감옥에 7년 8개월 받아 있으면 그 위에 주범은 얼마나 받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미국에 가지도 못하고 외교를 아직 할 수 없게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이런 사람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뽑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제 아내를 보고 이 촉새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제 아내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면은 제정신이 아닙니까?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면은 저하고 결혼 못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학력을 차별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대통령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청계천에서 재단 보조부터 시작해서 공장에만 7년을 다녔습니다. 제 아내도 구로공단의 공순입니다. 저는 공돌입니다. 여러분, 공돌이 공순이라고 해서 대통령 못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공돌이 공순이라고 해서 지금 대통령 부인이 되지 못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그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무엇이라도 될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이 세상의 모든 차별과 모든 편견을 극복하고 저는 이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청년에게 지금 현금을 얼마씩 나눠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청년이 그 부스러기 돈 받아가지고 미래가 있습니까? 저는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란봉투법 이거 됩니까? 노란봉투법은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한 거 아시죠? 노란봉투법은 제가 전공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무엇이냐? 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그 기업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불법적으로 파업을 해서 공장이 손해를 입었으면 당연히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재판을 할 수 있어야죠. 이래도 지금 할까 말까. 우리나라 지금 노조로 인한 파업으로 인한 노동 손실 수가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입고 있는데 거기다가 노조가 불법으로 회사 점령하고 일 안 해서 회사가 손해를 봤는데 당연히 손해배상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노란봉투법을 또 통과시키겠다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에 어느 기업이 오겠습니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31조를 들고 미국으로 가는 이유가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닌 줄 아시죠? 대한민국의 노조 때문에 가는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노조가 바로 기업이 잘 때 들어가고 기업이 잘 될 때 노조도 발전한다는, 저는 이것을 노사정의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노동자가 잘 되려면 기업이 잘 돼야 되고 또 기업이 잘 돼야만 정부도 잘 되고 이렇게 서로가 이익이 일치하는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노란봉투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기업이 아무도 안 오면 모든 대한민국 기업이 다 현대부터 기아 또 삼성 SK 전부 보따리 싸들고 미국으로 가버리면 우리 젊은이는 어디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까? 취업을 못하면은 어떻게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세계적인 대기업과 연구소, 우리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기업이 해외에 가지 않고 많은 기업이 우리 대한민국에 올 수 있도록 기업을 유치해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대한민국 일자리 100개 중에 43개를 경기도에서 8년 내내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절반을 제가 다 만든 사람입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여러분, 또한 제가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하나 낳으면 1억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기를 낳으면 바로 2,500만 원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 1,500만 원, 중학교 입학할 때 1,500만 원, 고등학교 입학할 때 2,000만 원, 그리고 매달 아빠 엄마가 예를 들면 10만 원 저금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보태서 10만 원 저금하면 20만 원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2천만 원까지 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치면은 1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아기는 개인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가 아기를 키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밀어서 출산혁명을 이룩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저는 항상 제가 공약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3번 하고 도지사를 2번 했지만 제가 약속한 것보다 항상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쭉 체크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할 일이 많고 저 김문수는 뜨거운 열정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김문수!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김문수!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승만 대통령 말씀하셨습니다. 뭉치자, 이기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제가 외칠 테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뭉치자! 뭉치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자. 자, 여러분, 김문수 후보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청년의 진심인 김문수 후보에게 우리 2030 청년들이 청년 동행 비전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사진 촬영 이후에 청년 동행 비전함 김문수 후보에게 청년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청년과 항상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들의 비전함을 전달받으시는 김문수 후보님께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김문수 대통령! 일할 줄 아는 대통령 우리가 6월 3일에 직접 투표해야겠죠.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해야겠죠. 지금까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김문수 후보와 아버지로서